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와 통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유독 관계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혹은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통제하려 들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며 상대의 감정에는 무감각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 우리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삶은 그 자체로도 벅찹니다.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거만하고 우월적인 태도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일은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들의 자기애적 성향이 위험 수위를 넘어 학대라는 끔찍한 형태로 폭발하기도 합니다. 학대라고 하면 흔히 물리적인 폭력을 떠올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학대는 보이지 않는 폭력, 즉 정서적 학대를 포함합니다. 그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극심한 무시와 무례함으로 당신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합니다. 이러한 학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만성적인 학대입니다. 마치 잔잔하지만 끊임없이 파도가 바위를 깎아내리듯 매일매일 이어지는 경멸과 무시, 부당한 대우가 일상처럼 반복되는 관계입니다. 둘째는 간헐적 혹은 폭발적 학대입니다. 평소에는 잠잠한 듯 보이다가 어느 순간 단 하나의 사건을 계기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공격성을 터뜨리는 경우입니다. 그 순간의 파괴력은 너무나 강력해서 피해자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때로는 이 두 가지 형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담사로서 수많은 사례를 접하며 깨달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이 명백히 드러났을 때, 예를 들어 주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을 때 상담실로 끌려오기도 합니다. 그들은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기에 마지못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들 내면에서는 기묘한 자기합리화 과정이 시작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건 아니었어.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괴물은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와 협상을 시작하며 결국 자신이 저지른 학대를 정당화하기에 이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이런 후회의 과정조차 생략하고 곧바로 정당화 단계로 직행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가혹 행위를 정당화하기 시작할 때 놀랍도록 일관된 세 가지 패턴이 나타납니다. 바로 부인, 투사, 그리고 책임 전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이며 학대의 연장선입니다. 그들이 어떤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하는지 명확히 알아야만 우리는 그들의 함정에서 벗어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학대를 정당화할 때 사용하는 대표적인 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학대라는 단어 자체를 부정합니다. 당신은 그걸 학대라고 부르지만 그건 진짜 학대가 아니었어.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그저 운이 나빴던 하루 혹은 한 번의 실수 정도로 축소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립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온 그들의 뿌리 깊은 습관입니다. 이번 한 번의 사건이라고 다를 리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교묘하게 당신 탓으로 돌립니다. 결국 이건 당신 잘못이야.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싸우고 나서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라고 외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혹은 내가 나를 자극했잖아.
내가 너무 불안정하고 예민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정함과 문제를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입니다. 세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신이 학대받을 만했다고 주장합니다. 넌 그런 일을 당해도 싸.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이 있을까요? 그들은 당신의 과거 실수나 단점들을 끄집어내며 내가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넌 나를 위해 있어준 적이 없잖아. 너한테는 원래 문제가 많아. 내가 날 미치게 만드는 거야 라며 자신들의 행동이 마치 당신에 대한 정당한 응징이었던 것처럼 포장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조건을 답니다. 내가 나를 좀 더 존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내가 내 말을 좀 더 잘 들었다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우린 아무 문제 없었을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존중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것,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 과연 학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까? 그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다섯 번째, 흑백 논리로 상황을 단순화하고 자신의 잘못을 최소화합니다. 이봐, 나는 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어쩌면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에 했던 사소한 선행들을 들먹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전에 길 건너는 할머니를 도와드렸던 거 기억 안 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도 했잖아. 하지만 그들이 좋은 일을 몇 번 했다는 사실이 그들이 저지른 학대의 무게를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한 사람들도 많아. 이 말을 들을 때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점을 흐리고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비겁한 시도일 뿐입니다. 일곱 번째, 불행한 과거를 방패로 삼습니다. 나도 어린 시절에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어. 많은 경우 이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가해자 중 상당수가 과거에 학대의 피해자였다는 통계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아픈 과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아픈 과거가 현재 다른 사람에게 같은 고통을 되물림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는 대신 책임을 과거의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덟 번째, 당신의 고통을 하찮게 여깁니다. 아, 이제 그만 좀 해. 지겹지도 않아? 그냥 좀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사과했잖아. 왜 용서를 못해? 이 말은 피해자의 뺨을 다시 한번 후려치는 것과 같은 극심한 모욕감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교활하고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과 잘 지내. 유독 너하고만 문제가 있는 거야.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은 당신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당신인 것처럼 만듭니다. 물론 이것은 지독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학대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당신에게 이러한 정당화는 아물지 않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은 그들의 내면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첫째, 그들의 내면은 사실 자기 혐오라는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문제와 상처의 원인을 탐구하는 것 자체를 극도로 경멸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라는 질문을 마주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혐오스러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대신 그 감정을 당신에게 투사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이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들 자신이 내면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고통과 상처를 당신에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은 자기 내면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셋째, 나르시시스트가 진정으로 치유되고 변화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영혼을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처음에는 변하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결국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부디 나르시시스트의 시선을 당신 자신을 평가하는 거울로 삼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담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상 그 누구도 학대받아 마땅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의 경멸적인 태도와 가혹한 행동이 당신의 고유한 가치를 단 1mm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소중한 공유와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또 다른 누군가를 어둠 속에서 구하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시련 속에서 회복의 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 안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내가 존재한다. 고 선언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노력이 당신을 진정한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한 고유한 가치를 지니